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피부는 인생이다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병, 한센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한센병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을 교정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기보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피부가 사회를 장악할 수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병으로 기억된다. 노르웨이 의사 아르메우에르 한센은 1873년 나병의 원인균을 찾아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병이자 극심한 분열을 일으킨 나병은 나병균의 만성 감염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균에 감염되면 피부에 저색소 침착증에 따른 반점이 나타나며 대부분 흰색, 감각신경이 손상된다. 나병균은 비교적 약한 균이지만 슈반세포, 신경돌기를 감싸고 절연체 역할을 하는 세포나 내부에 숨어 면역계의 공격을 피할 줄 아는 흥미로운 균이다. 심지어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 속에 숨기도 한다. 머무를 곳을 찾다가 사람의 몸이 숙주가 되면 자리 잡을 곳을 상당히 까다롭게 선정한다. 나병균이 선호하는 환경은 온도가 서늘한 곳이라서 피부신경이 이들의 정착치가 된다. 낮은 온도를 선호하는 나병균의 특성은 아홉디 아르말딜로라는 동물 역시 나병균에 잘 감염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갑옷을 입은 것처럼 생긴 이 작은 동물은 체온이 사람의 피부와 동일하다. 나병균이 악명을 떨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증식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개체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황색 포도 상구균의 경우 피부에는 30분, 대장균은 장에서 18분인데 반해 나병균은 14일가량 걸린다. 이처럼 까다롭고 느긋한 균은 실험실에서 전혀 배양이 안 되는 소수 미생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 질병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한 지금도 여전히 수수께끼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다. 오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한 가지 나왔네요. 나병을 불치병으로 알고 계신 분도 꽤 계시거든요. 뭐죠?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완치가 가능한 불치병이 아닙니다. 완치가 충분히 가능한 병입니다. 나병에 걸려도 흔히 알려진 것처럼 손가락이나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보통 나병 걸리면 이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이런 기관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신체 기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도 손가락이나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나병균에 감염되면 먼저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사라지고 이어 미세한 촉감과 통각을 잃는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다친지도 모르는 채로 인체 가장 바깥쪽 보호막이 절개되고 화상을 입으며 그로 인한 감염으로 손가락, 발가락, 얼굴 형태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잘 알려진 헛소문 중 하나로 실제로는 전염성이 가장 약한 병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95%는 자연적으로 나병에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죠? 나병은 무서웠던 것 중에 전염병인데 그 전염성이 엄청 크다고 여겨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건데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나병에 있는 사람들 접촉만 하더라도 어떻다? 바로 옮길 것 같은,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할 것 같은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심지어 전체 인구의 95%는 자연적으로 나병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거. 영구적 기형을 유발한다는 특징에 어느 정도까지는 전염성에 있다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인류가 두려워하는 병이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나병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불치병이다. 그러나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그것도 항생제로. 두 번째,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신체 기관이 떨어져 나간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 촉감과 통각을 잃고
피부가 그 화상같이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으로 이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체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오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전염성이 매우 약한 그런 병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심지어 전체 인구 95%는 자연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는 나병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레위기 13장 46절에는 나병 환자가 불결하며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나병을 뜻하는 단어 사라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병이 아니라 건선, 백반증 등 눈에 띄는 다른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병과 이런 질환의 공통점은 환자의 피부가 손상되는데 그치지 않고 환자를 부정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환자는 불결하고 순수하지 못한 자로 여겨졌다. 또한 히브리어의 사라는 더 넓은 의미에서 신에게 창피를 당하다, 목숨을 빼앗기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부에 나타난 결함이 신에게 거부당한 흔적으로 여겨졌고 물리적 격리를 넘어 영적으로도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부정한 자가 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최소 7일간 머물러야 했고 사제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가 깨끗해졌는지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했다. 인도에서는 브라만교 성전 아타르바 베다와 마누 법전을 비롯한 고대 문서에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으며 과거에 환자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나병이 생긴다고 여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가장 먼저 병을 치유해준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서기 379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성 그레고리우스는 나병 환자는 이미 죽고 죄만 남아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중세 시대에도 보기에 흉한 몰골을 한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중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분리되어 나병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오명과 이상한 소문이 횡행한 건 사실이었다. 피부로 드러나는 증상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산송장으로 여겨졌고 땅이나 재산을 가질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그저 세상을 배회하는 존재를 보여줬다. 그러니 수많은 환자들이 마을을 떠나 나병 병원으로 향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살던 곳에 남은 환자들은 작은 종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왔음을 알렸다. 나병 환자가 오히려 숭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연옥에서 과거의 죄를 갖고 고통을 통해 구제된 사람들로 여겨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해준 의사들, 성직자들이 성인으로 공경을 받았다. 서기 1119년에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군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나자로 간호 수도회를 설립했다. 나자로는 성서에서 예수의 손에 부활한 사람의 이름이다. 아르메우에르 한센을 통해 나병이 세균 감염 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이 병을 둘러싼 신체적, 사회적, 영적 오명도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 탐험가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병이 확산된다고 보았다. 가난 역시 도덕적 타락이 낳은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미 각종 오명이 씌워졌던 나병은 이제 세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도덕적 문제와 비정상적 성적 행위에 따른 결과물로 여겨졌다. 선교사 라이트가 1889년 쓴 저서 제국을 위협하는 나병에는 도덕적 신체적 전염성을 향한 공포가 압축되어 있다. 영국령 인도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지역 공동체와 분리되어 체계적으로 마련된 기관에서 지냈다. 이와 같은 나환자 요양소는 전 세계적으로 생겨났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마련된 요양소는 중국인 유로민을 통해 새로 유입된 나병에 하와이 주민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세워진 시설이다. 1813년 로마 출신 카톨릭 신부이자 선교사인 다미엥 신부가 벨기에를 떠나 몰로카이 섬의 나환자 요양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유럽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결단을 내렸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 다미엥 신부도 결국 나병에 걸려 1889년 4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2009년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핀 다미엥 신부의 희생은 수천 곳의 자선단체가 탄생하는 씨앗이 됐다.
나병은 모든 면에서 신체 질환이고 눈에 훤히 보이는 증상이 따르는 병이지만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은 전형적인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다. 전염병이 가장 낮은 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전염성이 높은 병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 또한 놀랍다. 여전히 이런 오해가 깊고 인류는 그 기나긴 세월을 넘어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다. 긴 시간에 걸쳐 어렵게 아프리카의 나병센터를 찾아갔던 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센터 위치를 물었을 때 주민들이 지었던 표정이 생생하다. 그들은 나병센터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나병은 늘 도덕적 결함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문둥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것을 보면 경멸의 의미가 담긴 경우가 많다. 개개인을 정의하는 피부 기능이 언어까지 침투해 나병 환자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한 개인이 아닌 병으로 정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의사들 앞에서 나병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 다 사라진 병 아닌가요? 라는 반응을 자주 접한다. 6에서 12개월 동안 항생제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에 이런 치료법이 도입되어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20만 명이 넘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실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수많은 사회에서 나병은 엄청난 오명을 쓰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병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피부 증상이 없었다면 그런 오명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센병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저도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이제 그 나병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나병에 대한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 이걸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이냐면 무지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무언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이 됐을 때에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병 같은 경우가 일단 눈으로 보기에 또 전염성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오명을 과거에서 쌓아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나병에 대한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나병에 대한 실체가 나온 이후에도조차 한센병에 대한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라고 하는 거는 나의 무지입니다. 이 세상이 동시에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세상이 그 사실을 밝혔어. 그렇지만 그 사실을, 그 지식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무지한 거잖아요. 그 무지한 상태에서 함부로 무언가를 판단했을 때 그거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뭘 모르는데 내가 뭘 모르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에 대한 나의 인식,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뇌피셜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무지를 기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무언가를 평가했을 때에는 무지막지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퍼져 나갔을 때 이 나병의 경우처럼 뭐죠? 사회적 질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철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정확한 과학적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과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냐? 메타인지, 내가 뭘 모르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모른다면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입을 놀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모든 지식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중요한 판단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어떤 사실을 타겟팅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을 교정해 나가고 내 어떤 무지의 영역들을 많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독서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책을 통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알았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센병의 발병률이 거의 없긴 하고, 또 여기 나오는 것도 치료가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20만 명 이상의 남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남의 환자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들을 바꾸고, 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뭘 모르면 함부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더 조사를 해보고 그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지는 폭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무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